오늘은 계산기에 숫자 하나를 뽑아보겠습니다. 배달 앱 라이더의 진짜 시급이에요. 결론부터 드립니다. 서울에서 이륜차로 하루 8시간을 꽉 채워 뛰는 배민커넥트 라이더. 공개된 요율로 계산하면 하루 수입이 79,200원, 시급으로 9,900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빼고 연 103만원짜리 유상운송 보험을 빼고 오토바이 값과 세금까지 빼면 시급 8,025원이 나와요. 2026년 최저임금 1,320원의 78%입니다. 회사 발표는 다르죠. 라이더 월평균 소득 393만원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이 두 숫자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개 자료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393만원부터 확인하죠. 2024년에 배민 물류를 맡는 우아한 청년들이 발표한 숫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운행한 전업 라이더의 월평균 소득이 393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 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엔 조건이 2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 주 40시간 이상 뛰는 전업 상위 그룹만 집계했다는 것. 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비용을 빼기 전에 총수입이라는 것. 기름값도 보험료도 오토바이 값도 아직 안 나간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 393만원은 매출이지 월급이 아닙니다. 매출과 월급을 구분하는 것. 이 채널에서 계속해온 그 작업을 오늘은 시급 단위로 해보는 겁니다. 계산 조건을 먼저 박아두겠습니다. 서울에서 125cc 스쿠터로 배달하는 라이더, 하루 8시간, 한 달에 26일 뛴다고 하겠습니다. 배차는 시간당 3건, 하루 24건이에요. 점심과 저녁 피크에 4건씩 받고 한가한 시간에 2건씩 받으면 나오는 후하지도 박하지도 않은 평균값입니다. 이동 거리는 픽업 가는 길과 전달, 다음 콜 위치까지 건당 4km씩, 하루 96km로 잡겠습니다. 이 가정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시간당 4건으로 올려서도 다시 계산합니다. 일단 이 기준으로 끝까지 가보죠. 시간당 3건이라는 가정이 어떤 그림인지 한 콜을 뜯어보죠. AB콜을 띄우면 몇 초 안에 수락을 누릅니다. 식당까지 이동해 5분, 도착하면 조리가 안 끝나 있어요. 매장 앞 대기 3분, 음식을 받아 씻고 손님 집까지 8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묻고 계단을 올라 전달하는데 2분, 여기까지 18분입니다. 다음 콜이 바로 뜨면 다행이고 안 뜨면 콜이 잘 잡히는 자리로 이동하며 몇 분을 더 씁니다. 그렇게 1시간에 3번을 돌면 9,900원이에요. 분으로 쪼개면 1분에 165원짜리 노동입니다. 신호대기 한 번, 엘리베이터 한 번이 전부 이 165원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시간표를 기억하고 이제 요율표로 갑시다. 지금 화면에 띄운 게 배민커넥트 공식 모집 페이지 실제 화면입니다.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배차, 사명업일 뒤 입금, 최대 주 5회 정산, 이런 건 크게 적혀 있는데 정작 한 건에 얼마인지는 이 페이지에 없어요. 단가는 앱에 들어가야 그것도 지역과 시간대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개돼 있는 요율 안내를 기준으로 재구성하면 서울 이륜차 기본 배달료는 675m 이내 3,000원, 1900m까지 3,500원, 그보다 멀면 100m에 80원씩 붙는 구조예요. 여러 집을 묶어가는 배달은 픽업 1,200원에 전달 1,000원, 거리비가 100m당 80원. 시작하기 전엔 잘 안 보이는 숫자들이 사실은 이 직업의 월급표입니다. 이 단가가 어디서 왔는지도 봐야 해요. 배달 대행 초기의 건당 배달료는 5,000원대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더들이 받는 실수령 단가는 평균 3,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어요. 배달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약 40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라이더 단가는 거꾸로 갔습니다. 시장이 커지는데 일하는 사람 몫이 줄어드는 이 역설은 뒤에서 공급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 오늘 계산은 현재 요율표 기준으로 건당 평균 3,300원을 쓰겠습니다. 기본료에 약간의 거리비가 붙은 할증도 프로모션도 없는 보통의 콜이에요. 참고로 오늘 계산은 단가가 제일 높은 서울 기준입니다. 같은 요율 정리 기준으로 부산과 울산의 기본 배달료는 675m 이내 2,600원, 대구는 2,700원, 대전과 충청은 2,800원이에요. 서울보다 300원에서 400원 낮습니다. 그런데 기름값과 보험료와 오토바이 값은 지역을 가리지 않아요. 수입만 내려가고 비용은 그대로인 겁니다. 부산 기준으로 건당 평균을 2,900원으로 잡고 같은 계산을 돌리면 하루 69,600원에서 비용을 뺀 시급이 6,8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최저임금의 3분의 2선이에요. 배달 단가표는 지역 물가를 따라가는데 라이더의 비용표는 전국 공통이라는 것. 지방에서 시작하는 분일수록 오늘 계산을 본인 지역 단가로 꼭 다시 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곱해보죠. 건당 3,300원에 하루 24건, 79,200원입니다. 한 달 26일이면 총 수입 206만원이에요.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9,900원. 여기까지만 보면 최저임금 언저리는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시작합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앱을 켜고 첫 콜을 받을 때까지는요. 오늘의 카운터는 이 9,900원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한 항목씩 사장님 계산서에서 봤던 그 칼질을 라이더 시급에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뺐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제목에 있던 그 항목부터죠. 하루 96km를 달립니다. 배달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125cc 스쿠터의 실주행 연비가 시내 기준 리터당 35에서 40km인데 후하게 40으로 잡겠습니다. 하루에 2.4리터를 태워요. 지금 전국 휘발유 평균가가 리터당 1,880원 언저리니까 하루 기름값이 약 4,5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1만 7천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시급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8시간에 4,500원이면 시간당 560원씩 깎이는 거예요. 카운터가 처음 움직입니다. 시급 9,900원에서 9,340원으로. 그리고 이건 오늘 칼질 중에 제일 작은 칼입니다. 이번엔 원본부터 보여드리죠. 지금 화면이 금융감독원이 2025년 12월에 낸 보도자료 실제 화면입니다. 제목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예요. 금융당국이 공식 문서에서 부담 완화를 약속할 만큼 이 보험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싸냐면 금감원 발표 기준으로 배달용, 그러니까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원입니다. 똑같은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굴리면 연 18만원인데 돈 받고 배달을 한다고 신고하는 순간 6배 가까이 뜹니다. 업계에서는 연 150만원 안팎이라는 추산도 있어요. 오늘은 금감원 평균값 103만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 86,000원, 하루 3,300원, 카운터가 또 내려갑니다. 시급 8,925원.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라 구조를 짚고 가죠. 보험료는 사고 확률의 가격입니다. 배달 이륜차는 하루 종일 도로에 있고 피크 시간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비가 와도 나갑니다. 사고가 잦으니 보험료가 비싸지고 보험료가 비싸니 무보험으로 모는 라이더가 생기고 무보험 사고가 나면 시장 전체의 위험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유상운송 신고를 안 하고 가정용 보험으로 배달을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낀 보험료가 아니라 이연된 폭탄인 거죠. 실제로 금감원이 이 보도자료를 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무보험 문제였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포기하는 청년 라이더가 많으니 배달한 시간만큼만 내는 시간제 보험의 문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오늘 계산서에 보험 103만원을 정식으로 올린 이유입니다. 이 직업의 진짜 고정비고 이걸 빼고 하는 시급 계산은 전부 가짜거든요. 배달 오토바이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이에요. 하루 96km면 1년에 3만 km, 승용차 2~3배 속도로 닳습니다. 중고 250만원짜리 스쿠터를 사서 3년을 탄다고 후하게 잡으면 한 달 감가가 약 7만원. 여기에 엔진 오일을 매달 갈고 타이어와 브레이크와 구동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정비비가 월 5만원 안팎입니다. 합쳐서 월 12만원, 하루 4,600원. 시급 카운터는 8,925원에서 8,350원으로 내려갑니다. 참고로 이건 사고 없이 얌전히 닳기만 했을 때의 숫자예요. 넘어져서 카울 갈고 밀어 갈기 시작하면 정비비는 계산서를 뚫고 나갑니다. 마지막 칼은 제일 조용한 칼입니다.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서 정산액에서 3.3%가 원천 징수돼요. 하루 79,200원 기준으로 2,600원입니다. 시급으로 330원. 카운터가 멈추는 자리는 여기에요. 9,900원에서 출발한 시급이 기름값 빼고 9,340원, 보험 빼고 8,925원, 오토바이 값 빼고 8,350원, 세금 떼고 8,025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는 말에는 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4대 보험회사 부담분이 없다는 것.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이제 일부 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는 본인 몫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오늘 카운터엔 안 올렸지만 월급쟁이와 비교할 때는 이 줄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죠. 하루 8시간 24건 사고 없이 만근했을 때 시급 8,025원. 2026년 최저임금 1,320원의 78%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보다 2,300원 낮은 시급으로 신호와 배차와 날씨와 싸우는 일이에요. 월급으로 바꾸면 하루 64,200원에 26일, 약 167만원입니다. 아까 그 393만원 발표와 나란히 놓으면 226만원이 비어요. 발표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가 오늘 계산의 후반전이에요. 그 차이를 분해해보죠. 첫째,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은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뛰는 라이더를 포함해요. 둘째, 건수입니다. 전업 상위 그룹은 시간당 3건이 아니라 피크를 중심으로 4건, 5건을 처리합니다. 셋째, 할증과 프로모션이에요. 비 오는 날, 할증, 심야 할증, 미션 보너스를 다 잡으면 건당 평균이 3,300원보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93만원은 더 오래, 더 빨리, 더 위험한 시간대에 뛴 대가지 시급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시급이 낮은 일에서 월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하나뿐이거든요. 시간을 더 넣는 것. 주 40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을 넣으면 같은 시급으로도 월 수입은 1.5배가 됩니다. 발표 숫자가 커 보이는 건 분자가 커서가 아니라 분모가 안 보여서예요.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2024년에 조사한 플랫폼 소속 라이더의 평균 월 수입은 320만원이었고 이것도 비용 빼기 전 총 수입이에요. 여기서 오늘 계산한 비용 32만원과 세금을 빼면 전업으로 몸을 갈아 넣은 결과가 월 270만원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 가정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계산해보죠. 시간당 4건, 하루 32건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총 수입이 15,600원으로 뛰어요. 대신 이동거리도 하루 128km로 늘어서 기름값이 6,000원이 됩니다. 보험과 오토바이 비용은 그대로 두고 세금까지 떼면 하루 약 88,200원, 시급 11,000원이에요.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의 손익분기는 시간당 3건과 4건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문제는 시간당 4건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콜은 알고리즘이 주고 콜수는 주문량과 그 시간에 접속한 라이더 수가 정합니다. 내 시급의 결정권이 내 손에 없다는 것, 이게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시간당 건수를 올려주는 장치가 하나 있긴 합니다. 묶음 배달이에요. 배민에서는 알뜰 배달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 추천 배차가 같은 방향의 주문 여러 건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서 라이더에게 줍니다. 회사는 이 방식 도입 후에 라이더 수익이 11.3%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시간당 처리 건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가표를 다시 보세요. 묶음 배달은 건당 기본료가 아니라 픽업 1,200원에 전달 1,000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두 건을 묶으면 픽업 한 번에 전달 2번, 그러니까 한 동선에 3,200원 언저리예요. 건당으로 치면 단가는 내려가고 건수가 늘어서 총액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늘었다는 말의 실체는 시급이 오른 게 아니라 같은 1시간에 싣고 오르내리는 횟수가 늘었다는 뜻이에요. 효율화의 이익을 시간당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노동 밀도로 갚는 셈이죠. 하나 더 흔들어 보죠. 아까 8시간은 앱을 켜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8시간이 전부 배달로 채워지지 않아요. 콜이 없는 시간, 식당 앞에서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 다음 콜을 기다리며 갓길에 서 있는 시간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대기도 근무지만 건당으로 받는 라이더에게 대기 시간의 시급은 0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8시간이라도 콜이 몰리는 지역과 시간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입이 갈립니다. 배달이 아무나 하는 일처럼 보여도 시급을 만드는 건 운전 실력이 아니라 대기 시간을 죽이는 동선 설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기에는 이상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콜이 언제 뜰지 모르니 자리를 뜰 수 없고 헬멧을 벗고 어디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일도 휴식도 아닌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쌓이는데 그 시간의 가격은 어느 계산서에도 없어요. 라이더 수입이 제일 좋은 날은 비 오는 날입니다. 주문은 늘고 나오는 라이더는 줄고 할증이 붙어요. 그런데 이륜차 사고 위험이 제일 높은 날도 비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수입을 올리는 조건과 닫히는 조건이 같은 방향을 봐요. 시급 8,025원짜리 맑은 날과 시급 15,000원짜리 빗길 중에 골라야 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계산서에 사고를 넣지 않은 건 넣을 수가 없어서예요. 확률이니까요. 다만 이것 하나는 산수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한 달 누우면 개인 사업자의 매출은 0원이고 고정비인 보험료와 오토바이 감가는 그대로 나갑니다. 시급 8,025원은 몸이 멀쩡할 때만 유효한 숫자예요. 오토바이 감가는 계산서에 올렸는데 사실 이 직업에서 제일 빨리 닳는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몸이에요. 하루 8시간 안장 위에서 진동을 받고 여름엔 아스팔트 복사를 위해 겨울엔 영하의 맞바람 속에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벗고 음식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동작을 하루 24번 반복하고요. 사무직의 몸은 8시간 일해도 크게 소모되지 않지만 라이더의 8시간은 다릅니다. 문제는 이 감가가 청구서로 오는 시점이 몇 년 뒤라는 거예요. 손목과 허리와 무릎으로요. 시급 8,025원에는 이 미래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반영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 직업을 오래 할 계획이라면 오토바이 정비비처럼 몸의 정비비도 계산서 어딘가에 한 줄 잡아둬야 합니다. 제 계산이 유난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하나 놓겠습니다. 202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했어요. 노동계는 유류비와 보험료 같은 업무 비용을 뺀 순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며 시급 17,468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계산,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시간으로 나누는 이 산수가 그대로 국가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비용을 빼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는 직업이라는 걸 이제 제도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구조 얘기로 마무리 전 단계를 가죠. 배달원 취업자는 2022년에 4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진입장벽이 없는 일에 사람이 몰리면 단가는 내려갑니다. 탕후루 편에서 본 그 문장 그대로예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쉽게 포화됩니다. 2023년 국민입법센터 조사에서 라이더의 63%가 전년보다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고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이었어요. 플랫폼 입장에선 라이더가 많을수록 배달이 빨라지고 라이더 입장에선 라이더가 많을수록 내콜이 줄어듭니다. 같은 앱 안에서 회사의 이해와 기사의 이해가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은 경기가 나쁠수록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면 문턱 없는 배달로 사람이 몰리고 그 순간 콜 경쟁이 심해져서 단가가 또 눌려요. 남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지는 경기 방어가 안 되는 부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지는 쪽 숫자도 공정하게 놓겠습니다. 아까 그 금감원 보도자료의 내용인데요.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에서 3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보험의 가입 연령이 만 24세에서 21세로 내려갑니다. 오토바이를 바꿔도 무사고 할인 등급을 이어갈 수 있게 되고요.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공제보험료가 연 78만원에서 65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루 3,300원이던 보험 칼질이 2,000원대로 얇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건 시급을 300원쯤 올려주는 개선이지 8,025원을 난 1,320원으로 만들어주는 개선은 아닙니다. 구조는 그대로예요. 이 계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첫째, 부업으로 피크만 뛰는 사람,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만 접속하면 시간당 건수가 평균보다 높아서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이미 있는 오토바이와 시간제 보험을 쓰면 고정비 칼질도 얇아지고요. 둘째, 동선을 아는 전업자. 콜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 없이 도는 사람은 시간당 4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이 일을 다리로 쓰는 사람. 고정비가 이미 나가고 있는 몸이라면 비는 시간의 배달은 순수하게 더하기가 되니까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셋 다 8시간 풀타임이 아니라 시급이 높은 시간만 골라 먹는 구조입니다. 피크 2-3시간의 시간당 수입과 한산한 오후의 시간당 수입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풀타임은 그 낮은 시간까지 평균에 섞는 선택이거든요. 이 일은 전업일수록 시급이 내려가는 희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 기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배달은 본업의 빈틈에 끼우는 도구로는 쓸만하고 인생을 걸 사업으로는 계산이 안 서는 일입니다. 같은 계산기를 부업에 대보면 숫자가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죠. 이미 오토바이가 있고 저녁 피크 2시간만 뛰는 직장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크라 시간당 4건, 2시간에 8건, 26,400원이에요. 기름값은 시간당 700원꼴로 빠지고 보험은 연단위 유상운송 대신 배달한 시간만큼 내는 시간제 보험을 쓰고 감가는 어차피 굴리던 오토바이니 추가분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급이 만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와요. 같은 앱, 같은 단가인데 시급이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정비를 깔고 앉은 8시간이냐, 고정비 없이 피크만 걷어가는 2시간이냐. 오늘 영상의 계산이 배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 대목이 보여줍니다. 이 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급이 6,000원도 되고 12,000원도 되는 도구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배달은 오늘 시작해서 오늘 돈이 들어오는 진입장벽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문턱의 가격이 시급에 반영돼 있어요. 비용을 다 내고 나면 풀타임 기준 최저임금의 8할 언저리 대신 더 오래 더 빨리 뛰면 그만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2가지 용도로는 성립해요. 비는 시간을 현금으로 바꾸는 부업,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버티는 임시 정거장. 하지만 기약 없는 전업계획이라면 오늘 그 카운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몸은 소모되고 단가는 내려가는데 시급의 결정권은 알고리즘에 있는 직업이니까요. 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가격표를 정확히 읽자는 겁니다. 카운터 마지막 확인하죠. 건당 3,300원, 하루 알물 4건, 79,200원, 기름값 4,500원, 보험 3,300원, 오토바이 4,600원, 세금 2,600원이 빠져서 하루 64,200원, 시급 8,025원, 최저임금의 78%입니다. 배달 앱은 오늘도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이 가격표는 읽고 들어가세요.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